자, 이번에는 다중응답 문항의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응답 문항의 코딩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명목 촉도로 구성된 설문에 대해서 응답할 때 이 다중응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명목 촉도로 구성되어 있을 때 빈도 분석을 통해서 빈도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찾아가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로 응답하는 경우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특정 선택형이 있습니다. 특정 선택형은 다음 중 스마트폰의 중요한 선택 기준 두 가지를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선택 기준 두 가지를 일단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디자인, 편리한 UI,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가성비라는 것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2번 응답자 선택형은 응답자가 모두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을 모두 선택하시오. 이 5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순서 응답형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답을 선택하되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순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시오. 그럼 이 5개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응답자 순서형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5가지 모두를 통해 가지고 5개 모두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특정 선택형 문항을 좀 볼게요. 이거는 연구자가 규정한 보기 중에서 특정 개수만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변수가 한 개일 때보다는 이제 보다 더 좀 이제 심화된 연구 요인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응답자가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을 두 가지 선택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5개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답자 1은 선택 기준이 2, 5. 자, 2가 편리한 UI, 가성비를 선택했고요. 응답자 2는 디자인과 화면 크기, 응답자 3은 편리한 UI와 배터리 용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선택 기준 1, 선택 기준 2라고 이제 변수에 명시를 해주고 응답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볼 건데요. 자,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저랑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 선택 기준 5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기준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선택 기준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선택 기준 1, 자, 두 번째, 자, 선택 기준 2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변수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기로 넘어가는데 일단 소수점은 없으니까 이건 0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데이터 보기로 넘어가는데 응답자 1의 경우에는 선택 기준이 일단은 2하고 5였고요. 2는 1하고 3. 3은 2하고 4. 자, 그리고 응답자 4는 2하고 3. 응답자는 2하고 4.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 기준 1과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중 반응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또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다중 반응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군을 정의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 기준 1과 선택 기준 2는 사실 선택 기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일단 변수군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 기준 1과 2를 일단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1부터 5까지 중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범위는 1에서 5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명을 일단 선택 기준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 기준 1과 2가 사실은 선택 기준이라는 것에서 좀 파생된 거구나. 우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닫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다중 반응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군은 이미 정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 반응에서요. 자, 빈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선택 기준이라는 이제 다중 반응 변수군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걸 일단 표 작성 반응군으로 넘긴 다음에 자,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중 반응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죠. 보면은 이제 선택 기준 총 5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케이스를 보니까 일단 결측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케이스 2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총 10개죠. 그래서 200% 중에서 자, 뭐 1이 1개가 나왔고 2는 4개 나왔고 3이 2개 나왔고 4가 2가 나왔고 5가 1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10개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10개 중에 1개니까 자, 10%인데 자, 우리가 5개 케이스에서 사실 이제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케이스 중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200% 중에 20%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한 2개에 대한 총 선택 빈도를 2가지 기준선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이 자, 4개로 가장 많이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2번은 편리한 UI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은 디자인 자, 1개 나왔습니다. 2번은 편리한 UI 4개 나왔고요. 3번 화면 크기 2개, 4번 배터리 용량 2개, 가성비 1. 그래서 의외로 스마트폰에 대한 선택 기준 2가지 중에서 편리한 UI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응답자 선택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응답자 선택형은 이제 응답자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죠. 조사자는 이제 선택안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고, 응답자는 이제 1에서 5개의 선택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어떤 사람은 뭐 1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뭐 5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개의 0을 구성해가지고 선택안을 각각 배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항목은 1, 선택되지 않은 항목은 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보니까 응답자 1은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을 모두 선택하시오라고 했더니 자, 디자인,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응답자 2는 편리한 UI, 화면 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편리한 UI,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가성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응답자 1이 선택을 했다면 1, 선택하지 않았다면 0.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코딩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SPSS 들어가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자, 1번은 뭡니까? 1번은 자, 디자인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잘못했네요. 자, 변수 보기 들어가서 이름이 자, 디자인이고요. 자, 2번이 자, 편리한 UI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면 크기고요. 네 번째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자, 띄어쓰기가 있으면 오류가 나니까요. 언더바를 하실 분은 언더바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가성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다 0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죠. 응답자 1은 자, 뭘 선택했느냐? 자, 디자인 선택했고요. 편리한 UI 선택하지 않았고,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그리고 가성비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 2는 자, 편리한 UI 하고요. 화면 크기를 선택했습니다. 응답자 3은 자, 편리한 UI 선택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과 가성비를 선택했습니다. 응답자 4는 스마트폰 선택 기준 중에서요. 하나만 선택했는데 화면 크기만 선택을 했어요. 응답자 5번은 자,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응답자 선택형, 그래서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을 모두 선택하시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응답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때는요, 이렇게 변수를 그냥 편하게 적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볼 때 선택한 건 1, 선택하지 않은 건 0,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중반응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변수군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중반응 변수군 정의를 통해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5개 모두가 자,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죠. 선택 기준이니까요. 스마트폰 선택 기준이 5가지가 포함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0 아니면 1로 코딩이 되죠. 그래서 2분형입니다. 범주형이 아니고. 자, 빈도합값.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1이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기준 안에 이 5가지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택 기준을 다중반응 변수군으로 자, 넘겨준 다음에 자, 닫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자, 다중반응에서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중반응 들어가서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자, 표작성 반응군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자, 다중반응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5명이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n수는 5명입니다. 결측값 없고요. 자, 그리고 선택 기준을 보니까 디자인, 편리한 UI,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가성비. 자, 5명이 총 응답한 반응 응답수는 14개입니다. 14개. 자, 14개 중에서 어떻습니까? 14개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화면 크기네요. 그 다음이 편리한 UI, 배터리 용량이고, 그 다음이 디자인과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이 n수에 대한 자,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중에 대한 부분들은 자, 280% 중에 40%, 60%, 80%, 60%, 40%다. 자, 100분율로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5명이 이제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 그래서 일반 퍼센트와 자, 케이스 중 퍼센트, 이렇게 2가지 기준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특정 순서형 코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순서형 코딩 방법은요. 응답자에게 자, 설문에서 정해준 개수만큼 항목을 일단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선택안에 대해서 2개의 열을 이용해서 변수를 1위, 2위 이렇게 이제 명명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 1, 선택 2가 아니라 이제 1순위, 2순위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 2개를 순서대로 선택하시오. 응답자 1은 편리한 UI가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이 가성비죠. 자, 그리고 응답자 2는 자, 화면 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순위 1, 순위 2. 이게 앞이 숫자가 들어가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변수 보기 들어가가지고요. 자, 1순위, 2순위를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나니까, 자, 일단 순위 1, 자, 순위 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볼 때요. 자, 1번, 첫 번째, 처음 설문한 1번의 경우에는, 자, 2와 첫 번째 2, 두 번째 5. 잠시만요. 이거는 우리 소수점은 없앱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3과 2를 선택했고요. 세 번째는 일단 1순위 2번, 2순위 4번. 네 번은 1순위 3번, 2순위 2번. 5번은 1순위 2번, 2순위 4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답자 4번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선택 기준을 보니까 화면 크기, 3번인 화면 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한 UI였고, 5번의 경우에는 편리한 UI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이제 2순위였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코딩을 다 했으니까 한번 다중 반응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우리가 분석 들어가서 다중 반응 들어가 가지고요. 일단 변수군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순위 1과 순위 2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일단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로 옮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1부터 5 사이의 값을 넣었으니까 일단 범주형이 되겠죠. 범위는 1에서 5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선택 기준이 되겠죠. 얘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닫기를 누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반응 빈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포착성 반응군으로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다중 반응 빈도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자, 보니까 이제 케이스는 이제 5케이스였고요. 결측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총 10개 개인마다 이제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선택 기준 자 1에 대한 부분들 자 2, 3, 4, 1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자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순위 1과 순위 2에 대한 한번 것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좀 차이가 있죠. 아까는 이제 선택 기준에 대한 빈도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 케이스가 있는데, 자, 선택 기준에 대한 빈도가 자, 1이 한 번 나왔고 2가 4가 나오고 3이 2가 나왔고 4가 2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빈도로 봤을 때 순위 1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지? 순위 2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 통계의 빈도 분석을 들어가서 자, 순위 1과 순위 2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자, 순위 순위 1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2가 편리한 UI니까 편리한 UI가 빈도가 3번이 나왔고요. 자, 3이 이제 화면 크기죠. 화면 크기가 이제 빈도가 2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한 UI와 화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순위 2가
자, 1, 2, 4, 5가 1, 1, 2, 1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우리가 빈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응답자 순서형 문항의 코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자 순서형 문항은요. 그러니까 응답자에게 설문 항목을 스스로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선택안에 대해서 5개의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변수를 자, 순위 1부터 순위 5로 명령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스마트폰의 선택 기준을 순서대로 선택하시오. 그럼 이제 순위 1부터 순위 5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명은 순위 1부터 순위 5까지로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순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PSS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자, 우리는요 이제 5가지를 다 입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 순위 1, 자, 순위 2, 자, 순위 3, 순위 4, 자, 순위 5입니다. 그래서 자, 소수점은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케이스는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디자인, 편리한 UI,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가성비가 그 순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번 케이스는 3, 4, 5, 2, 1 이렇게 답을 했죠. 3번은 3, 2, 4, 5, 1 이렇게 답을 했고요. 4번은 1, 2, 3, 5, 4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5번은 3, 4, 2, 5, 1 이렇게 답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순위대로 입력을 하게 하면 일단은 자, 순위 1부터 순위 5까지 다 이제 변수명을 만들어 놓고 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저 다중반응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반응 빈도 분석도 한번 해보고요.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군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 자,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죠. 다 5개가. 그리고 1부터 5까지 수가 들어가니까 범주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은 자, 선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요. 자, 닫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빈도 분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중반응 자, 빈도 분석을 눌러서 자, 선택 기준을 표작성 반응군으로 옮기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선택 기준에 대한 빈도만 나오는 거니까 5개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 1이 5개 들어가고 2가 5번 나오고 3, 5번 이거 당연하죠. 다 적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빈도만 나오는 것보다는 순위 1이 사실 빈도가 어떻게 되고 순위 2가 빈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자, 기본적으로요. 자, 우리가 분석에서 자, 기술 통계량 여기에서 이제 빈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순위 1과 순위 5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을 통해서 빈도표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순위 1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일단은 5개 케이스가 쭉 나왔죠. 1부터 5까지가. 네, 순위 1을 보니까 자, 1이 자, 빈도가 2번 나왔고 3이 3번 나왔어요. 1은 디자인이었고요. 디자인을 2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자, 3. 화면 크기를 3명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순위 2는 자, 2번. 이렇게 편리한 UI를 이제 3명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4번. 배터리 용량을 이제 2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각각 순위별로 어떤 식으로 빈도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면 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재를 보시면서요. 한번 쭉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 때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그리고 다중반응 1, 다중반응 2, 다중반응 3, 다중반응 4, 다중반응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먼저 이 변수군을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코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실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설문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문지 1은 귀하의 성은, 자, 성별 물어보는 거고요. 2번은 연령, 자, 3번은 이제 학력 물어보고, 4번은 결혼 여부, 5번은 근무 기간, 6번은 자, SNS인데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좀 적어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7번은 이제 1일 SNS 이용 시간은 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분류가 되니까 그냥 구분만 하는 거니까 명목 척도고요. 자, 2번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비율 척도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서열 척도고요. 간격은 일정하지 않지만 서열이 있죠. 결혼 여부도 구분만 해놨으니까 명목 척도고요. 5번도 자, 서열은 이때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서열 척도고요. 6번도 이제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척도고, 자, 이거는 이제 특정 순서형 응답 코딩 방식으로 응답을 해야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일 SNS 이용 시간은 이제 비율 척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존감의 정도를, 자존감이라는 이제 잠재 변수를 자, 1번과 5번 항목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점 리커드 척도인데, 원래 이제 이게 서열 척도인데, 그 사회과학에서는 이걸 이제 간격 척도로 우리가 인정해 준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나에게 만족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나는 남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엑셀로 코딩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돼요. 일단 넘버, 그렇죠? 설문지 번호, 그리고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자, 그리고 이제 근무 기간 있었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 SNS를 하는데 자, 그 세 개를 순위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위 1, 순위 2, 순위 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용 시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리커드 척도에 의해서 자, 8번 항목에 대해서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그 자존감을 측정할 때 자, 우리는 설문을 5개를 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엑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엑셀로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넘버, 자, 성별, 자, 나이, 학력, 자, 결혼 여부 해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SPSS로 불러드린 다음에요. 자, 데이터 레이블 값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한 게 이런 식으로 읽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명들이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이 레이블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건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순위 1, 2, 3은 뭐 SNS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이렇게 레이블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자존감을 측정하는 거였죠. 자존감 문항 1,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특히 이제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니면 이제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명목 척도나 자, 서열 척도나 자, 등간 척도의 경우에는 이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값 1은 남자고
이는 여자다. 이런 좀 적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SPSS를 잘 다뤄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게 안 다뤄보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제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차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